이번 시간은 두 번째 챕터 설비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비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챕터이고요. 이 설비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설비 보전 조직을 어떻게 조직을 해야 좋은지 유형별로 그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요, 그 설비 보전을 어떻게 분류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TPM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TPM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를 보존하는 그 방법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에 이제 궁극적으로 나온 가장 최신에 나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 생산 관리라고 해서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터넌스라는 TPM의 이렇게 토탈 프로덕트 메인터넌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합적 생산 관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설비 보전의 가장 마지막 발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 단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사후 보전이라든지 예방 보전이라든지 생산 보전, 개량 보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설비의 분류를 이제 보시겠고요. 설비 보전의 직접 기능, 간접 기능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다음 이 설비가 이제 노후화되면서 그 초기 고장기나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마모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그 욕조 같은 그 욕조 곡선을 이렇게 이룬다고 해서 베스터브 곡선이라고 하는 곡선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이것도 알아볼 거고요. 설비보전 조직의 유형,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비보전 표준의 종류와 그 표준 설정 시의 직접 기능, 그 설비 열화의 대책, 예비품 발주 방식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비 관리의 개론입니다. 설비 관리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비 관리의 협의적 개념은 설비 보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설비를 배치를 했을 때 배치를 한 후에 이제 보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의의 개념은 그 설비를 설치하기 전부터 그 설비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전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광의의 개념 설비 보전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게 좀 다시 필기를 해보면, 우선 조사 연구 단계가 있겠죠. 설비를 어떤 것을 만들 때 우선 조사와 연구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 연구 단계는 이 설비 투자 계획 과정인데요. 이 다음으로는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운전하고 설치 후에 그 설비를 운전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폐기하는 처리 과정까지, 이것을 조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스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스템 해석. 그리고 설계, 제작, 설치 부분은 이 건설 과정은 시스템 공학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운전, 보전, 폐기에 관련된 것은 조업 과정은 이제 시스템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 연구 단계부터 그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설치한 후에 그 설비를 운전하고 보전하고 폐기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협의적 개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보전한다고 하면은 그 설비를 설치한 후에 그 후에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스템 관리만 얘기하는 것이 자, 협의적 그 설비 관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그 후에 설치한 후에 이제 보존하는 것까지 그 모두를 아우르는 것을 이 모두를 광의의 설비 관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비 관리의 목적으로는요, 우선 최고의 설비 효율을 목표로 합니다. 그 효율을 목표로 하고요. 설비 라이프 사이클을 대상으로 한 PM의 종합 시스템을 확립을 하고, 여기서 PM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그 PM은 보통 예방 보전과 생산 보전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둘 다 PM인데 보통 PM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나온 그 생산 보전을 뜻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M의 종합 시스템을 확립하고 설비의 계획, 사용, 보전 부문 등의 전 부문에 걸쳐서 최고 경영자로부터 제일 선 작업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로부터 제1선에서 일하는 작업원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참가해서 동기부여를 관리하고 즉 그룹별 자주 활동으로 PM을 추진하는 이 내용이 TPM 종합적 생산 관리의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설비 관리의 목적이죠. 이 설비 관리의 시스템을 죄송합니다. 설비 관리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로는 우선 원료와 자금이 들어가야겠죠. 우선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비에 투입한 그 설비에서 제품이 나와야겠죠. 이게 산출, 아웃풋이 나와야겠고요.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게 당장 설비, 공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겠고요. 관리하려면 운영에 대한 방침, 설비 보전 표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관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이게 투입과 산출을 비교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어 가지고 판매와 제품 사용에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결과를 조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피드백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은 그 시스템의 개념 구성과 규격을 결정하고요. 시스템의 설계, 개발, 제작, 설치 그리고 운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설비 관리의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TPM의 그 공적인 목적과 같은데요. 우선 이 생산 계획을 달성하고 품질을 향상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납기를 준수하고 재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은 모두 다 자 종업원의 자 근무 의욕을 높일 수가 있어서 자 회사의 자 이윤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장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고장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이 생산 정지 시간의 감산에 의한 손실, 그리고 돌발 고장에 의한 수리비 지출, 정지 시간 중 작업자의 작업이 없어서 기다리는 시간, 이것도 인건비가 손실이 되는 거죠. 가동 중에 원재료의 손실, 그리고 제품 불량에 의한 손실, 품질 저하에 의한 손실, 고장 수리부터 그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가동률 저하로 인한 손실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구하는 공식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고장으로 발생하는 손실들은 다 예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손실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고장률이나 뭐 정상 가동 시간 그리고 이런 것도 뭐 척도 신뢰성을 나타내는 척도 이런 걸로 쓰이게 되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지금 개요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고장률이나 뭐 신뢰성에 대해서는 그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나왔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설비 관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당연히 품질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복구 시간이 단축되고 작업 능률이 증대하고요. 생산성이 당연히 향상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게 다 설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유는요. 돌발 고장이 감소하고 수리비도 감소합니다. 이 기역, 니을, 니을이 다 됐을 때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 설비 관리의 발달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TPM이라고 나왔었죠. TPM. 이게 종합적 생산 관리가 이게 궁극적인 그 설비 관리의 발달 과정이 됐었고요. 그 전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고장과 정지 또는 유해한 성능 저하를 가져온 후에 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저하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성능 저하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좀 어렵죠. 돌발 고장이 많고요. 그 설비 가동률 저하가 발생이 됩니다. 우선 성능 저하가 나타나게 되면 그 수리하기까지의 그런 시간이 중간 시간이 걸리죠. 수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이 좀 떨어지는 보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예방 보전입니다. 그것을 예방해서 보전을 하자. 그래서 프리벤티브 메인테넌스라고 해서 생산 저지 혹은 유해한 성능 저하를 초래한 상태를 우선 발견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감시를 합니다. 정기적인 감시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미리 발견해서 원인을 제거하려는 그런 보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후 보전과는 달리 먼저 예방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간 수리하는 그 중간 수리 시간에 대한 손실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성 그 향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 생산 보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똑같이 예방 보전과 같이 PM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생산 보전은 프로덕티브, 메인터넌스. 보통 PM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방 보전보다는 이 생산 보전으로 아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좀 생산 보전이 예방 보전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광의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보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을 강조한 보전 방식으로 최경제 보전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계량 보전인데요. 계량 보전. 계량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CM이라고 하는데 Corrective Maintenance, 설비 체질을 개선을 해서 설비를 고쳐서 쓰는 겁니다. 설비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실시하는 보전 활동인데요. 이것은 예방 보전으로 고장이 없고 보전하기도 쉬워하겠죠. 보전하기 어렵게 되면 이 예방 보전에서 단점이 너무 많은 예방을 하게 되면 예방 보전에 대한 보전비가 상승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하기도 좀 용이하고 고장도 없도록 하는 그런 보전이 되겠죠. 그래서 보존하기 쉬운 설비로 개량을 해서 고쳐서 설비 자체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고장이 없고 좀 보존하기 쉬운 걸로 이제 개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CM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 예방인데요. 보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없고 보전이 필요치 않은 설비를 설계 제작하기 위한 설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설비일 때 고장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보전비가 소요되지 않을 설비로 해야 한다는 신설비의 PM 설계인데요. 계량 설비와는 달리 계량 보전과는 달리 보전 예방은 아예 처음부터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설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량 보전보다는 좀 더 생산율을 높이기 위한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예방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TPM 종합적 생산 보전 방법이 나오는데요. 설비의 효율을 최고로 하는 종합적 효율을 목표로 해서요. 설비의 라이프 사이클을 대상으로 한 PM의 종합 시스템 확립에서 최고 경영자부터 제일선의 조업원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나 시스템의 생애 주기 동안에 회사의 모든 조직과 기능이 설비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전사적인 생산 보정 활동. 이 종합적 생산 보전은 그 최고 경영자와 그리고 제1선에서 일하는 종업원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보존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본인이 자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보존 체제라고 하고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TPM 내용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전원이 참가해서 동기부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업원들이 동기를 다 부여를 받기 때문에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합니다. 자주 보존 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잠깐 앞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설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관리의 필요성. 설비 관리의 필요성에서는 우선 생산 주체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생산 주체의 변화가 생기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설비가 되게 되고요. 설비 규모의 증대에 따라서 설비가 굉장히 대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성능화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설비 투자비가 증가가 되죠. 그리고 설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설비 기술이 또 고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설비 기술이 혁신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신재료와 구성품의 발달로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그러니까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신뢰성 보전, 설비화가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뢰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설비 관리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설비 관리 그래서 기능으로는 직접 기능과 간접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기능으로는 설계, 건설, 수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적인 기능을 얘기하고요. 간접 기능으로는 직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계획, 통제, 조정 등과 같은 관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기능은 실무, 간접 기능은 관리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또는 설치된 설비가 사용자의 환경 변화나 또는 요구를 효율적 및 경제적 측면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설계 또는 부품의 일부를 공학적 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개조시킨다. 설비를 처음부터 고장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보전 예방이었죠. 그리고 내가 설비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한다. 점검을 통해서 예방을 한다. 예방 보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난 후에 보전을 한다. 그것이 사후 보전이었죠. BM. 예방 보전은 PM. 보전 예방은 MP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개조를 시켜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설비를 고쳐서 더 좋은 설비로 개조를 통한 보전, 개량 보전이 되겠네요. 꼭 이 지금 나온 설비 관리의 발달 과정, 사후 보전, 예방 보전, 생산 보전, 그리고 개량 보전, 보전 예방, TPM에 대한 내용은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설비의 범위와 분류입니다. 설비의 범위로는 설비는 기업의 유형 고정자산을 총칭을 하는데요. 1년 이내에 단기간에 소요되는 공급,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 그 구성품, 재료 등은 설비로 분류되지 않고 원료에 속합니다. 여기서 투입된 설비에는 토지, 건물과
그 기초, 건물 부대 설비, 기타 유틸리티 설비, 생산 설비, 운반 기계 설비, 사무용 설비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틸리티 설비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운전에 필요한 설비를 뜻합니다. 이렇게 그 설비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설비의 분류, 목적에 따른 분류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생산 설비, 유틸리티 설비, 연구 개발 설비, 수송 설비, 판매 설비, 관리 설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도로 항만 설비는 어디 설비에 속하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이 설비를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 목적으로는요. 자, 설비 원가가 파악이 우선 잘 됩니다. 그리고 예산화, 그리고 예산 통제 및 고정 자산 관리가 편리하게 되고요. 관리입니다. 관리. 자, 이렇게 편해지면 설비 투자를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분류를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목적이 되겠는데요. 우선 생산 설비를 보시면 운반 장치, 전기 장치, 배관, 그 다음에 계기, 배선, 조면, 냉난방 등 제설비와 그 설비에 직접 관계하는 건물, 구조물 등이 있는데요. 이 생산 설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종합 설비 계획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설비가 생산 설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 설비. 유틸리티 설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비 운전에 필요한 설비를 유틸리티 설비라고 하는데요. 증기 발생 장치, 배관 설비, 발전 설비, 수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설비가 제반 설비가 부대 설비가 이제 유틸리티 설비가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 설비라고 하는 것은 혼파 연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를 위한 설비 등이 있겠고요. 수송 설비, 인입선 설비, 도로, 그 항만 설비, 육상 하역 설비, 트럭, 기관차 이런 것들은 이제 운송을 위한 설비니까요. 수송 설비가 되겠고요. 판매 설비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스테이션, 그리고 서비스숍 등이 이제 판매를 위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를 위한 설비로는요. 건물이라든지 지점, 영업소의 건물, 복리 후생 설비 이런 것들이 관리 설비 등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등에 뭐가 속한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의 분류가 옳게 연결된 것. 여기 인입선 설비, 도로, 항만 설비, 그리고 육상 하역 설비, 저장 설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운송을 위한 설비죠. 그러니까 수송 설비가 되겠고요. 수송 설비. 다음 유틸리티 그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증기 발생 장치나 이런 것들이죠. 설비 운전에 필요한 설비들인데 여기 나온 기계 운반 장치, 전기 장치, 배관, 계기, 배선, 조명 이런 것들은 계획에 종합 설비 계획 기초가 되는 설비인 생산 설비가 되겠네요. 판매 설비는 서비스 스테이션, 서비스 숍이 판매 설비 맞죠?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2번에 보기에 나온 설명이 나온 기계 운반 장치 이런 것들이 생산 설비인데 건물, 공장, 관리 설비 및 보조 설비, 복리 후생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설비에 속하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여기 답이 조금 잘못 나와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오표에 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아니라 옳게 연결된 것은 3번입니다. 정오표에 꼭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비 관리의 조직과 요원입니다. 자, 분업 방식으로는 기능을 분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회사든 간에 공무팀이 있는데 관리 체계가 이제 보존하는 그 관리 팀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게 공무팀인데 이 기능을 분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문 기술 그 분업으로는 기계전기, 계기장치 등과 같이 따로따로 이게 전문 기술별로 나누는 건데요. 근데 보통 이게 기계 따로, 전기 따로, 계기장치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계와 전기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을 때 의사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 제품별 공정별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와 B 제품이 있으면 자, A에 대한 보전팀, B에 대한 보전팀 이렇게 분업을 시켜서 나누는 거죠. 보통은 그 공모팀으로 이렇게 기능 부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뭐 이제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그 분야가 많이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3번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조직을 보시면요. 자, 매트리스 조직이 있고 제품 중심 조직이 있는데 자, 매트리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원을 행적으로 묶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요. 자, 업무가 끝나면 종적인 조직을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그런 것을 장점만 이렇게 사용하려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제품 중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별로 이렇게 조직을 조직화함으로써 집중적인 기술 투자가 쉽고 고객 중심 지향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비보전의 보전 분야입니다. 아웃소싱 이렇게 가르쳐서 되어 있는데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뜻은 이것을 위임, 하청, 그리고 위탁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웃소싱은요, 자, 설비의 안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전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기술 유지 및 전승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그러니까 외주 업체를 이용한다는 건데 이것은 자,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임금 차 이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임금차 유리하게 됩니다. 대기업 안에서 다 할 수는 있지만 아웃소싱 이렇게 하청을 줌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그것을 만들게끔 해서 계약을 맺은 후에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금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임 범위로는 이제 부분별로 이제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위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기업 비밀의 유출이 있을 수 있고요. 직원 노동자의 기술력이 저하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안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하청이다 보니까 우선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청을 주게 되면 대기업도 우선 이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좀 더 낮은 액수의 양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단가를 좀 맞추기 위해서는 좀 이제 인건비를 좀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인건비를 많이 줄이게 되면 이제 좀 안전상에서 꼭 해야 되지만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전에 위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관리 요원이 가져야 할 업무 자세로는 작업량의 변동이 크니까 최고 부하를 없애야 되는데요. 자, 이 작업량의 변동이 크면 최고 부하를 없애려면 자, OSI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on stream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자, 기계 장치 등의 운전 중에 실시되는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OSR이라고 해서 이것도 기계장치 운전 중에 실시되는 검사인데요. 이것은 자, 온스트림 리페어가 되겠습니다. 리페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부분적 SD, 셧다운이죠, 셧다운.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셧다운이 됐다고 했을 때 멈추는 거죠. 그래서 휴지를 뜻합니다. 휴지, 멈추는 것, 잠깐 멈추는 것. 그것이 긴급 돌발을 없애고 작업자와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 직종에 걸쳐서 풍부한 경험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업무 자세를 가져야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로 이렇게 OSR, 그리고 부분적 SD, 부분적 셧다운에 대한 그 사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관리 요원을 능력 개발을 시켜야 굉장히 기동적인 운영을 조직화시킬 수 있는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유접자 이용도 아까 아웃소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경제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IE적 연구를 통한 그런 업무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IE라고 하는 것은 자,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여기 A가 아니라 R입니다. R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이것은 그 작업 능률을 뜻하는데요. 작업 능률을 높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워크 샘플링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 비용을 절감해주는 그런 연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